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코끝이 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주로 먹으러 가죠? 일단은 그 뜨끈한 국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일단 뭐 우동이나 뭐 라면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네. 잔치국수. 이렇게 뜨끈한 국물에 면이 좀 있어야 네. 이게 더 좀 따뜻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공감할 만한 그런 뭐 국물 그리고 뭐 면 있는 요리가 네.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저는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굴, 석화. 아, 정말요? 석화 아. 맛있잖아요. 네. 아, 석화 맛있죠. 거기다가 또 뭐 뜨끈한 설렁탕 이런 걸 좀 추가하고 싶은데 두 분은 겨울에 가장 애정하는 메뉴 어떤 게 있나요? 겨울에는 역시 또 뜨끈한 국물인데 저 지하철역 딱 나서면 어묵 아주머니가 그렇게 제 발길을 붙잡으세요. 네, 그래서 버스로 가면 되는데도 굳이 전철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찬바람 불 땐 코코아 그거 있잖아요. 아, 예. 코코아. 혼자 왔니? 혼자 아니? 혼자 아니? 저는 그 코코아를 먹기 위해서 겨울을 기다린다고 할 정도로 우와. 그 따뜻하고 우유가 들어간 초코의 그 맛이 뭔가 저는 아직 초딩 입맛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창문 곁에서 이렇게 코코아 딱 들고 눈 내리는 거 보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CF의 한 장면 같은데요. 아 예. 아, 아직까지 감성이 살아있습니다. 아, 예, 그럼요. 중국도 이제 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을 텐데 이렇게 날이 쌀쌀해질 때면 붐비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식 샤브샤브 허거 음식점이죠. 제가 이 허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제가 아니, 할 때마다. 겨울만 되면 저 정말 줄을 막 1시간, 2시간 기다려서도 꼭 먹는 그런 아, 음식인데 네. 사실 허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먹어보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맞아요. 그런 음식이거든요. 중국인들은 어떤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후어거를 싫어하는 중국인은 못 만나봤습니다. 맞아요. 어떤 지역, 어떤 사람들은 더울수록 후어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추울수록 먹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습할수록 먹어야 된다. 건조할수록 먹어야 된다.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찬바람 불 때 딱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허거라는 뜻이 또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이름에도 맵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앞 글자인 후어는요, 불화자예요. 오늘 제 의상처럼. 네, 불화자인데 사실 네. 이게 핫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꾸어는 냄비, 솥을 의미하는데요. 영어로 옮기면 핫팟이에요. 뜨거운 뜨거운 냄비. 냄비. 근데 이게 핫하다는 게 좀 뜨겁다도 있지만 얘도 좀 핫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중의적으로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허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전에 먹었던 그 허거의 얼얼한 맛이 떠오르면서 혀가 마비돼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허거 시장과 또 허거 대중화에 앞장서온 브랜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허거의 육수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요?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중국 허거 시장의 온도는 100도씨입니다. 말 그대로 부글부글 엄청나게 끓고 있다는 거죠. 네. 요즘 중국에서 허거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5번의 외식 중에서 한 번은 꼭 허거를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금 한경 씨가 얘기한 거를 수치화하면 중국 음식 시장에서 약 22%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연평균 약 12%의 성장률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허거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허거 브랜드도 많이 생기고 또 매장 개수도 급격하게 증가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100대 요식업체 중에서 32개가 허거 업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장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매장에 있는 사람도 정말 많고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줄도 너무 계속 서야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이해를 못해서 기본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맞아요. 웨이팅을 기다려야 되니까 네.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허거가 육수의 깊은 맛도 중요할 테고 채소의 신선도, 뭐 고기의 질 이런 것도 중요할 테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스인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소스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맞아요. 만들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소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요.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른 요리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이 소스의 조합은 일단 그 땅콩 소스 기본으로 거기에 이제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마늘 요만치 그리고 쪽파 요만치 넣어서 이제 많이 드시는데 고수.
그 중국 분들이 고수를 그렇게 이만치 넣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고수는 좀 호불호가 갈리니까 좋아하시면 이만치 넣어서 드시면 정말 중국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뭐 잘 메모해뒀다가 다음에 꼭 고수를 이만치 넣어서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씨도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그런 비율 있을까요? 저는 저만의 확고한 비율이 있어요. 어. 네, 이게 그 즈마장 그 땅콩 소스를 네. 기본 베이스로 그 큰 국자로 나오거든요. 네. 한 국자를 푹 퍼서 그 다음에 홍빵이라는 삭힌 두부 빨간색 소스가 있어요. 그거를 아빠 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아빠 숟가락. 그 짤화라고 또 초록 색깔 소스가 있어요. 그거는 반 스푼 정도 넣고 그다음에 고수, 마늘, 파 넣은 다음에 활용점적으로 마요를 한 스푼 정도 가득 그 딱 매운 넣었어요. 그거요. 네, 얼얼한 그 맛. 아. 그걸 딱 넣어줘야 아 이게 진정한 중국의 맛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인들이 훠궈를 즐기고 또 사랑하고 있었는데 훠궈에 대한 사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훠궈 업체들 간의 경쟁이 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둘, 훠궈, 전쟁이 시작됐다입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음식점 1,000만 개 중 훠궈 음식점 수가 35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모든 브랜드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몇 가지 얘기해보면 뭐 샤오티엔어, 투허, 또 리촤촤이라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또 하이디라오 역시 가장 최고가 아닌가. 네, 네. 인지도도 최고죠. 그럼요. 네. 네, 뭐 하이디라오는 중국의 최고급 훠궈 프랜차이즈인데요. 1994년 쓰촨성에서 시작된 업체고요. 또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훠궈가 특별한 조리법이 있는 게 아닌데 네. 어떻게 이렇게 1위를 고수할 수 있는가 그 비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차별화된 서비스죠. 네, 하이디라오의 서비스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 사례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도대체 어느 정도기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가요? 한마디로 고객을 정말 왕처럼 대해주는데요. 오. 하이디라오는 늘 가면 웨이팅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대기할 때부터 고객 사랑이 시작됩니다. 일단 지루하지 않게 막 보드게임 같은 걸 막 갖다 줘요. 그럼 이렇게 별을 옮기고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또 혹시 손이 심심할까 봐, 입이 심심할까 봐 다과도 막 준비해 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심지어 네일 아트까지 해줘요. 네, 그래서 네일 아트 비싸니까 참았다가 훠궈 먹을 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꿀팁이네요, 같습니다. 정말. 네. 자, 이렇게 서비스로 중무장한 훠궈 브랜드 하이딜라오가 있다고 하면 이제 가성비를 앞세운 경쟁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샤브샤브라는 브랜드입니다. 오. 네, 그 1인 훠궈를 제일 처음 선보인 업체인데요. 샤브샤브 아니고 시아뿌시아뿌인데요. 시아뿌시아뿌요? 네, 여기는 보통 이제 멀티플렉스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이제 지하 1층 이렇게 먹거리 있는 코너에 언제나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어디나 있지만 언제든 가볼 수 없어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한 4번 정도 가면 한 번 정도 앉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정도예요? 인기가 많고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쌈짓돈으로 먹기에 맞아요. 굉장히 안성맞춤입니다. 네. 사실 하이디라오 거의 연간 행사로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을 맞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요. 샤브샤브에서는 평균 요금이 8,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가격이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이를 가능하게 한 힘을 하이딜라오의 수장이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훠궈계의 미다스의 손, 장용 회장입니다. 자, 무한 고객 사랑을 신조로 삼고 있는 하이디라오의 창업자인데요. 현재는 자산이 4조 정도 되는 엄청난 부자라고 합니다. 오, 조가 또 초창기 나오네요. 이 가게를 열었을 때는 3명의 동업자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용 회장의 주도로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훠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독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현 회장은 고등학교를 이제 중퇴하고요. 한 국유기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용접공 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하고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 뭐 해먹고 살지라고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하다가 수년 전에 자기가 음식점에 갔다가 되게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그게 되살아나면서 나는 이제 그 실망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중국의 훠궈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데 또 새로운 훠궈 문화를 만드는 데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무인 식당을 또 열었다고요. 놀랍죠. 무인 식당, 정말 종업원이 없는 그런 와. 식당을 열었는데요. 2018년 10월 28일, 정말 중국인들 팔 좋아하죠. 10월 28일 베이징에 100% 로봇으로만 운영되는 스마트 레스토랑 1호점이 개점이 되었습니다. 음식 준비 단계부터 손님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과정까지 모두 인공지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도 최신 기술 접목돼가지고 40분마다 밥 먹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싹싹 바뀐대요. 그래서 우와. 내가 여기서 어디서 밥 먹고 바다에서 먹다가 산에서 오. 먹다가 막 이런 기분까지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으면은 정말 궁금해서라도 한 맞아요. 번쯤은 가볼 맞아요. 것 같은데 내년에 베이징 2호가 생길 예정이고요. 또 싱가포르 등 해외 지점을 늘려갈 거라고 합니다. 네. 허거 만드시던 회장님이 IT에도 굉장히 와. 능통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중국에서 허거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네요. 전 조금 아쉬운 게요. 이 직원분이랑 친해져서 서비스 이런 하는 그 맛이 있는데 또 그게 있죠. 또. 예, 그게 조금 사라져 아쉽지만 어찌됐든 중국인들의 입맛도 충족시키면서 이제는 새로운 외식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찔한 그 매운맛답게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중독성을 뻗쳐나가고 있는 중국의 허거인데요. 네. 중국인들의 국민 음식으로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고깃집에 가도 마무리는 된장찌개에 밥을 먹어야 아, 되고요. 그렇죠. 예. 뭐 즉석 떡볶이집에 가서도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볶음밥을 볶음밥. 먹지 않으면은 좀 뭔가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그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밥이 어떻게 보면 뭐 힐링 푸드, 소울 푸드 이렇게 맞아요.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중국인들한테도 이런 뭐 힐링 푸드, 소울 푸드라고 부를 만한 게 있을까요? 물론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 답이 조금 갈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인의 소울푸드는 만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정. 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직접 빚은 만두. 만두 손은 소박해도 그 만두에 담긴 사랑은 엄청 영양 만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하지만 요즘에는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지도 않을 뿐더러 먹는다고 해도 한 끼 정도는 굉장히 좀 가볍게 먹는 편이잖아요. 네. 남규 씨는 그럴 때 좀 어떤 메뉴를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샐러드를 많이 먹는데 요즘은 프로틴 같은 것도 이렇게 두유 같은 거 타서 오. 아예 이렇게 팔더라고요. 저희 회사 선식처럼. 건물에서도 네, 그런 거를 오. 좀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간단하게 해결을 할 때는 뭐 빵이나 샐러드 이런 거를 테이크아웃을 해서 먹게 되는데 왠지 중국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빵보다는 만두나 좀 간단한 국수 정도를 먹을 것 같거든요. 네. 중국은 실제로 어떤가요? 중국은 뭐 저희가 좀 공부했을 때는 뭐 요티아오나 또우장 같은 게 굉장히 네. 두 분이 너무 적극 추천해 주신 거라 이건 맞아요.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네. 너무 양쪽에서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식 베이커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워낙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 또 볶음국수, 또 중국에 가면 만타오 옆에 정말 빵밖에 없는 옥수수빵 이런 것도 파는데 그것도 다 밀가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커리는 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요즘 중국에 가니까 점점 빵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말요? 익숙한 빵집들도 많이 보이고요. 네, 밥심이 최고인 줄로만 알았던 한국 사람들도 어느새 끼니로 빵을 대신 먹게 됐는데요. 중국인들의 식습관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베이커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침으로 빵을 먹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하나. 아침엔 커피 앤 브레드입니다. 잘하네요. 괜찮았어요? 잘하네요. 아, 칭찬받았다. 자, 최근 중국에서 이 빵과 커피로 아침을 시작하는 젊은 도시 남녀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집에서든 출근할 때든 간단하게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는 중국인들이 뭐 간단한 길거리 음식이나 아니면 뭐 중국식 먹을거리를 대신 아침 식사로 먹는다고 했는데 베이커리를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좀 증가했나 보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대표 길거리 음식들 공부했었던 그 탑10 1위 요티아오 또장 이 네. 친구들이 압도적인 1위이긴 하지만 네. 점점 이제 최근에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그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베이커리들이 정말 이렇게 블럭마다 많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히 또 회사 1층에도 이렇게 그 베이커리가 있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아침을 빵과 커피로 때우는 중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 중국에서는 베이커리 제품을 아침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2016년의 통계를 보니까 약 11%의 중국인들이 아침 식사로 빵을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예전에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던 뭐 으어러머, 메이트환 같이 배달 앱에서도 이렇게 뭐 빵이나 케이크 같은 걸 주문할 수 있는데 특히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중국은 케이크를 살 때 예전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하루 전에는 조금 미리 말을 해놔야 케이크를. 네, 조금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네. 요즘은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은 정말 한 4시간, 5시간 전에만 말하면 바로 오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 중심에서 엄청난 경쟁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키워드 둘, 중국 제빵 시장의 삼국지입니다. 네, 중국 베이커리 시장에서 세 나라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이 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이 그 경쟁의 주인공입니다. 네. 네, 아시아 시장 규모 1인 중국 제빵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격돌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 브랜드들 어떤 브랜드들인지 궁금하네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베이커리 하면 딱 떠오르시는 두 개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프랑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브레드토, 또 대만의 85도씨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세 나라의 경쟁도 주목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나라가 다 아시아계 나라인데 아시아계 나라들이 좀 점령했다 이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에 진출했던 유럽 해외 브랜드들이 다 짐을 싸고 철수한 상황이라서 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빵의 종주국들, 봉주를 외치면서 들어왔던 그 종주국들은 중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하지 못했고 100% 유럽식 빵으로 승부를 봤었기 때문에 실패의 고배를 마셨었다고 해요. 이에 반해 중국을 더 깊이 연구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브랜드들이 현지화에 성공했습니다. 네, 뭐 현지화에 성공했다면 중국인들의 입맛에 꼭 맞는 그런 메뉴들을 선보였고 또 그 맛이 통했다는 뜻일 텐데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베이커리 종류는 어떤 건가요? 정말 제가 광주에 살 때요. 진정하시고요. 예. 그 광저우가 그 알아? 빵의 천국이에요. 정말요? 네, 그 중국 광저우의 빵은 정말 폭신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식빵으로 정말 많이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려우송이라는 빵이 있습니다. 아, 그 고춧가루 뿌려주는. 네, 맞아요. 이게 약간 네. 오. 어떤 느낌이냐면 장조림을 얇게 찢어서 말렸는데 단 장조림 맛? 근데 그게 빵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별로 안 아니 너무 흥분하셔서 아, 그래요? 약간 네. 고로케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완전 달라요. 이 상상이 안 폭신폭신한 식빵 안에 고기 가루가 이렇게 있어서 먹다가 보면 처음에는 낯선데 하고 먹다가 제가 나중에는 일빵으로 이걸 그렇죠. 먹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이 려우송은 중국에서밖에 없다. 그리고 광저우가 제일 맛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껴서 네. 살이 쪘죠. 예. 기승전살. 이 빵 이름이 뭐라고요? 려우송. 로우가 그 고기 할 때 그 로우. 남일 씨. 이거 말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아, 그 뒤에 그 송은 뭐 어떤 건가요? 송은 약간 폭신폭신 이렇게 아, 약간 뭐지 찢어지는? 벌어지고 있다, 공간이 있다, 쏭쏭하다 그런 느낌. 쏭쏭하다 쏭쏭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페이쌤이 삼국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 설명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표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브랜드들마다 강점이라는 게 있겠죠. 네,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파리바게뜨는 2004년 상하이에 첫 점포를 냈고요. 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에 뚜레쥬르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그대로 가져갔나요? 일단 맞춰보세요. 뚜어르즈 어딜까요? 뚜레쥬르. 그렇습니다. 뚜어르즈라는 이름, 뚜레쥬르 딱 들으면 느낌이 오죠. 네. 뜻도 정말 잘 살렸는데요. 뚜어르즈 하면 뚜어 많은, 르 많은 기쁨이 즈를 있는 나날들. 그래서 원래 뚜레쥬르의 그 불어 뜻이 뭐 에브리데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에브리데이였는데 기쁜, 해피한 에브리데이니까 뜻이 더 예뻐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을 따서 파리, 베이티엔이라고 해가지고 파리는 파리고요.
D에는 달콤하다. 그래서 달콤한 파리를 떠올릴 수 있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두 브랜드가 일단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파리바게트는 작년에 이미 200호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뚜레쥬르는 올해 200호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 두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중국인들의 입맛을 좀 잘 사로잡은 건가요? 사실은 둘 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뚜레쥬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05년도에 중국 1호점 오픈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공교롭게도 2006년도부터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06년에 중국 공영방송인 CCTV에서 미엔바오 차오른이라고 어떤 프로그램 이름인데 빵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리 경연대회처럼 이제 파티셰들이 모여서 경연을 펼치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한중일 파티셰들이 나와서 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뚜레쥬르의 파티셰분이 당당히 1등을 하게 되면서 여기 뚜레쥬르 빵은 믿고 먹는 빵, 맛있는 빵 이런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네. 이 두 브랜드 모두 신제품의 40% 이상이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현지화 제품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소위 대박이 났던 파리바게트의 제품을 보니까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이 더러워지는 빵이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중국어로 들으면 되게 귀여워요. 짱짱빠오라고 하는데요. 짱짱빠오. 네, 짱짱빠오. 이걸 먹으면 입과 손이 막 더러워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약간 크라상 위에 그 티라미슈가 있어서 티라미수 가루 먹으면 입에도 조금 묻고 손에도 막 묻잖아요. 그래서 짱짱빠오로 유명해졌는데 이게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여서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또 빵이고요. 특히 이 짱짱빠오는 그게 이제 먹고 나면 이게 티라미수가 막 엄청 뿌려져 있어요. 초코 가루가. 그러니까 먹고 나면 손도 이렇게 다 새까매지고 특히 이제 치아 부분이 이렇게 새까매져서 수염처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BJ 분들이 1인 방송에서 컨텐츠로 다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매운 그 불닭면이 그게 너무 매워가지고 1인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됐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소문을 타고 크게 흥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흥행에 힘입어서 초코 맛에 이어 딸기 맛까지 선보여서 지금 이제 원래는 검정 수염이었는데 모두 붉은 수염, 핑크 수염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삼국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대만, 싱가포르가 남아 있는데 네. 특색을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대표 브랜드인 브레드톡은 싱가포르와 중국에서 뭐 베이커리계 스타벅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인기가 많나 봐요. 네, 브레드톡이 또 이 싱가포르에서 2000년에 창립이 됐고 중국에는 2003년에 진출을 했는데 중국 중대형 도시에 339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맛과 멋으로도 중국인들을 당당히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유럽빵 시리즈와 고깃가루, 아까 그 송송빵, 네, 그 송송 시리즈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헬로우키티의 출생지인 일본 산리오 그룹과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헬로우키티 케이크 그리고 도넛 등을 디자인 상품으로 선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브랜드 85도씨인데 중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잘 알고 또 그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그런 점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나라 중에서 제일 늦은 후발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요.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2007년에 상하이 1호점을 오픈한 후에 3년 만에 140개에 달하는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와 같은 또 빠른 성장에는 고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또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세 나라의 브랜드 제품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우선 85도씨가 나머지 3개의 브랜드에 비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사이즈의 생일 케이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브레드톡 같은 경우에는 180위안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보다 더 비싼 편인 거죠. 그리고 85도씨는 120위안대, 그러니까 한국하고 유사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시아 3개국의 대표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에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국 자국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셋. 중국인 입맛은 중국인이 잡는다입니다. 해외 여러 브랜드 베이커리들이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판매 점유율 상위권에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21케이크라는 브랜드가 가장 유명한데요. 24시간 운영, 그리고 5시간 이내 배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곳이 이제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받고 있고요. 또 케이크 전문점인데 배달 위주로 주로 하고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방금 말한 굉장히 편하고 맛있게 네. 신선한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여기였어요. 네. 이 21 케이크를 보니까 2004년에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하루에 수천 개씩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주방에서 케이크를 만들었고 이때는 뭐 하루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2006년 크리스마스 때 완전히 폭발적인 주문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자리를 좀 잡았다고 합니다. 네, 네. 초창기에 중국 대도시 이제 임대료 너무 비싸고 또 이미 유명한 브랜드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21 케이크는 설 자리가 처음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홀 케이크를 구하기 이제 힘든 당시였던 상황을 딱 캐치해가지고 판매 방식을 이렇게 가자라고 결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가장 선진화된 방법으로 케이크를 파는 중국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의 가장 전통적인 맛으로 또 승부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름이 낯이 익어요. 그 외 저희가 예전에 그 떡과 월병으로 유명한 라우즈하오 100년 정통의 브랜드라고 네.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오샹. 예, 그래서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맞습니다. 이 떡과 월병으로 유명한 기업에서도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전통의 맛을 지켜오던 다오샹춘이 해마다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한 건데 네. 전통적인 맛 외에도 정말 다양한 베이커리를 선보이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중국 내에서 베이커리 판매량 6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중국인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요? 네, 이 따오샹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원이 1773년으로 거슬러 아이고. 올라갑니다. 라오즈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에게 따오샹춘은 단순한 베이커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브랜드고요.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이 되어주는 브랜드이죠. 그리고 근데 그런 브랜드가 시대의 흐름까지 잘 파악을 해서 현대화 전략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중국인들 사랑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중국의 베이커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배가 고프고요. 아, 너무 중요하죠. 고프네요. 네. 아, 미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베이커리 시장이 고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커피 시장보다 베이커리 시장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조만간 또 중국에 가서 빵지술래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네, 오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再见，拜拜。